2, 3, 4.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기숙 교수님 특집 마지막 회 돌아온 탕자 최강욱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쳐놀다가 이제 와갖고 마지막 회 오는 거야. 추위에 떨다가 돌아왔더니 무슨 쳐놀다니. 네. 마지막 회로 동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얼굴이 타신 것 같은데 추위에 떨다 오셨어요? 딱지 벗어요. 눈빛에 탔어, 눈빛에. 눈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에 타가지고. 그게 햇빛보다 더 심하다 그럼요, 그러니 진짜 예. 실감나네. 자,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의 특집. 조기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책도 제목이 왕따의 정치학이에요? 그렇게 가라고 많은 특치님들이 그러고 근데 이제 정치학 하면 일반인들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그러는데 제 생각에 어차피 제 책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전국구 청취자처럼 뭐가 조금 있는 분이 보시기 때문에 정치학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책으로 아니, 왕따의 정치학이 서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예. 왕따라고 하는 것은 약간 비속어는 아니지만 일반 용어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정치학은 아주 품격 있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개가 묶이면서 묘한 앙상블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저는 원래 이제 배제의 정치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특친들이 그거 안 와닿는다. 차라리 예. 배제 정치학 하려면요. 배째라 정치학. 그래서 그냥 특친님들이 늘 책 제목 정해주는 대로 저는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마지막 회죠 오늘? 네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국구 매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하는데요. 3월 16일 목요일이죠. 이날은 공개 방송, 정봉주 전국구 공개 방송이 없고요. 대신에 TBS TV 정봉주의 품격 시대 100회 특집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상암동 TBS 방송국 1층 상암동 TBS 방송국 1층 공개홀에서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벙커 대관 문의나 그다음에 전국구 광고 문의는 948-1519, 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야, 저는 요즘 방송국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도 세뇌시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PD 작가들 만나잖아요. 전국구는 정통 팟캐스트예요. 오.
왜냐면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인데 그걸 들으면서도 별로 무심코 듣다가 혼자 생각하면 정통 정치 팟캐스트로 들리는 거예요. 그 실제 다 듣더라고. PD들이 뭐 이렇게 주제 잡고 그런 거를 전국구 들으면서 많이 구상을 한대요.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네 진짜.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다들 진짜 신문 몇 조각을 보고 낄낄거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문가들이 나오니까 그러네. 지난번에 그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 지지도가 네. 진짜 뭐 5%에서 10%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제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고. 예, 30%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약간 저도 넘었잖아요. 놀랐어요. 33% 정도. 근데 김종인 의원이 그랬잖아요. 임기 초 노무현은 안희정을 연상시키고 네, 임기 말 그렇죠. 노무현은 이제 문재인을 연상시킨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런 인상을 가지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문재인한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 지지도가 한 40% 정도 되는데 네. 역대 대통령 막 90% 김영삼 뭐 같은. 예, 70% 이랬던 거와 비교하면은 너무 낮았던 거고. 형편없었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기 말 지지도가 다 모든 대통령이 낮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5%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33%였다는 거는 굉장히 높았고 특히 2007년 내 지지도가 높았다는 게 이제 사람들한테 야, 근데 우리가 나섰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언론으로부터 계속 듣는 그렇죠. 게 그것도 세뇌당한 거지 뭐. 예, 그리고 선입견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정치 얘기할 때 데이터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근거 없이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인상 비평에 의해서 맞아요. 네. 정말 많이 휘둘린다. 정치가 진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데이터. 예.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 거 중에 제일 많이 써보는 게 정치는 과학이다. 예, 그게 많이 써먹어요. 나는 맞췄다. 왜? 데이터에 근거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허지웅 씨 얘기하면서 너무 오래 이게 녹음을 그때 오래전에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녹음을 또 2주 거를 하고 해서 이게 하기도 오래 했죠. 또. 아예 너무 전에 해서 이게 좀 놓치긴 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네. 저는 분명히 그때 제 마음속은 허지웅 씨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발언권에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어떻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랬던 거는 제가 시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랬더니 블랙리스트란 용어 자체 트라우마 자체 이제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친일 인명 사전 이런 게 다 블랙리스트다. 시민이 만든 블랙리스트다라고 예. 생각했는데 네. 그 점에서 제가 사과문을 그 올렸죠. 전국구에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려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자파, 구자파 얘기를 하면서 구자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걸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해놓고 보니까 왜 선진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교통 이제 스피드 리밋 같은 거 위반을 해도 네. 이제 수입에 따라서 이 벌금형이 네, 다르잖아요. 차등 벌금제. 차등처럼. 예. 사과도 신자파는 좀 쉽게 사과하는 편이니까 사과를 하라는 벌을 줘도 되지만 구자파한테 사과를 하라는 벌은 좀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라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우리가 화해를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입장을 좀 바꿨어요. 예. 뭐냐면 자기의 발언에 대해서 약간 후회하는 듯한 내색만 해도 예. 그거를 사과로 받아들이겠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도 하지 않는다면 일베와 친노가 같다는 발언은 외국 같으면 처벌받아야 될 그런 혐오 발언이다. 그리고 우리도 곧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 입법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적 발언인데 예. 그런 도덕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날 이제 제가 막 강하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된 게 정봉주 의원이 무슨 허지웅 얘기를 하냐고 하지 말자고 이거 빼빼 하지 마 막 이러는데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가짜치도 않은 인간 얘기 하지 말자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했는데 정봉주 의원 거는 빠지고 제 것만 남아있으니까 한 3번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편집 좀 잘해라 PD. 그래서 하여튼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시고 또 제가 항의도 받고 이래서 네. 이 기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 요지가 뭐예요? 허지웅 씨 팬들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너무 좀 교수님 말씀이 네.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치. 잘못 전달됐다고 네.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블랙리스트에 대한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배제 의도라도 영역으로 좋은 요소라고 그게. 하더라도 네. 트라우마 네. 얘기한 게 실수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배려를 못한 예. 그런 시민들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 정치적 발언을 제한해야 된다 제가 이랬거든요. 네. 시민 블랙리스트를 음, 만들어서. 근데 사과하지 않으면 이게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영원히 사과한다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사과 안 할 거라고 보고 사과하지 않으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배제하는 걸로 그렇죠. 들렸을 것 배제하는 같아요. 걸로 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도 정말 우리가 지금 왕따의 정치하는 이유가 글쎄. 누구도 배제하면 배제하지 안 말고. 된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모순이 돼버린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친박 친노 빼고 친박 친문 빼고 뭐 제3지대 정계 네네. 개편하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그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주 질타받을 발언이다라고 그러면, 생각하는 게 친박은 심판의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친문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지금. 근데 똑같이 묶어서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아주 욕을 먹어야 되고 예. 그럴 때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그때 허지웅 씨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친노와 일베는 똑같다. 허지웅 씨 발언이에요. 예, 그렇게 얘기한 걸 갖고 이제 교수님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베는 이게 이제 뭐 독일 같은 데서는 사실 그렇죠. 처벌받는 범죄 범죄 집단이고. 집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홈페이지 자체가 이게 사이트가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집단인데 네. 그런 집단과 뭐 어떤 행태상 유사함을 보였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이명박과 그때 노무현을 같다라고 하고 같다고 다녔기 하니까.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친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 네. 공격하는 행태가 똑같다라고 했을지 몰라도 친노는 자기가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일베는 소수자들 약자들을 혐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현상인 거를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으면 정치적 발언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정치적 얘기를 발언을 하셨던 거죠. 계속하게 두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시민 블랙리스트는 뭐냐? 제가 발언 기회만 있으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괴롭겠지. 근데 제가 시민이에요.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그분에 비해서. 그분은 지금 방송에서 잘 나가잖아요. 이명박, 노무현 똑같다 그러니까 예. 얼마나 상업방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좋아요. 근데 요즘 예능으로 빠져갖고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이제. 예. 뭐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시민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시민들이 비판할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계속 비판을 할 거고 약간의 유감의 뜻이라도 무슨 후회의 뜻이라도 비치면 나는 이걸 사과로 받아들이겠다.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네. 우리 아들은 사회 세상에 나오자마자 네. 배제됐어요. 왜? 배제대학교 들어갔거든요. 참, 하여튼, 씨. 아 정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배제도 안 된 거지. 중국 유학 실패하고 또 배제대학 못 가겠어. 아, 진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해졌어. 배제의 길로 계속 한 길로. 그러니까 이미 배제된 거 이제 배제돼. 배제 고등학교를 나온 아주 나쁜 놈이 하나 있지. 누구요? 남재준. 아 진짜 이번에 배제해야 되고. 청와대 인사 문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외부자들에서 남재준 얘기했어요. 네. 문재인 네. 그 후보한테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참 잘못된 거네요 이러시더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호남 홀대론의 근거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예. 이제 제일 첫 번째 열린우리당의 분당 그거 많이 여기에 얘기하셨죠. 예. 결국은 열린우리당 만들어져서 노무현 대통령이 탈지역주의 정당을 좋아하긴 했지만 분당에 책임이 있지도 않고 분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공천권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저는 이거를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마치 제가 이제 정동영 의원의 모든 잘못된 행태를 이렇게 폭로한 게 돼버린 것 같아서 저는 또 한때 몇 년간 아주 동지로서 또 이 사부로 저를 또 모시고 네. 정치 행위를 해왔던 분에 대해서 너무 예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웠고 지난 일주일간 또 저한테 또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 뭐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오랫동안 그 차별을 받고 이러면은 예. 신뢰 수준이 떨어진다. 의심을 하게 돼요. 아. 근데 실제로 호남 분들이 여론조사 해보면은 신뢰 수준이 높아요. 아, 예. 실제로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원래 이게 차별받고 이러면 신뢰 수준이 낮게 나와야 정상인데 예. 호남민 전체로는 신뢰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 수준을 말씀하시는 일반 거예요? 신뢰. 응? 그러니까 네. 잘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딱 신뢰하는 만났을 거. 때 네. 신뢰하느냐 아니냐. 네. 아, 예.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사회의 수준, 신뢰 수준을 잴 때 이런 일반 신뢰를 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자마자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 사람에 대한 신뢰가 높냐 낮냐. 그러니까, 예. 아. 보통 처음 만난 사람은 내가 경계하지 않으면 나를 그렇죠. 이용하려고 한다. 예, 예, 예. 여기 동의하느냐 예.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호남민들의 신뢰가 오히려 높아요. 네. 높은데 정치하는 분들은 또 그런 또 엘리트들은 여러 가지 차별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회사에서나 호남 또는 출신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의심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히 이 경상도 말투가 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오해받았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남 분들이 뭐 내가 잘나서 찍었겠냐. 이해창이 대통령 맞아요. 되는 게 네. 싫어서 찍었지. 이 말은 너무 찍어줘서 감사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내가 잘나서 찍은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굉장한 겸손한 말이지. 겸양의 얘기였는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 말이요. 우리가 이제 이게 고맥락 사회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표정과 그때 당시의 맥락과 이런 걸 종합해서 다 봐야 종합해서 돼. 보지 않으면 네. 텍스트화된 문자를 보면은 180도 다른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나라를 이제 우리가 그 고맥락, 맥락이 높아야 정보가 많아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언어 표현이 다양하고 네. 사람들 그 일정 정도 지능 수준이 높아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게?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스타일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인데 이 유교의 문화가 네. 간접적인 거를 좋은 언어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를 세뇌하고 트레이닝 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냥 일과 사람을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후보가 이런 토론을 해서 이런 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그 후보의 토론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후보를 공격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일이 이제 이렇게 묶여 있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면 달을 네. 볼 것이지 왜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냐. 네, 우리는 손가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네, 그게 이제 고맥락 이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맥락 사회에서는 사실 말과 글이 이렇게 크게 오해될 여지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꼭 만나서 이 협상을 하죠. 이 인터넷이나 사이버로나 이런 걸로 잘 못해요. 전화로도 잘 오해가 생겨요. 예, 전화로도.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바디랭귀지나 이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이런 거를 다 보면서 그렇죠. 해야지 되는데 이 텍스트 자체는 사실 실질적으로 서양에서도 한 35% 분이 전달을 못한다 그래요. 전체 메시지에.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도 그 고맥락 사회 피해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기만 하면 손 빼들잖아.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그게 네. 남이 그러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게 얼마든지 180도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혼하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네. 이제 굉장히 2번 화를 내가지고 정말 이거는 남편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면 이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섭섭함을 가졌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말을 오해받게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도 꼭 공직을 해봐라. 그래서 하는 말마다 비꼬아가지고 당해봐라. 네네. 제가 그렇게 악담을 했었는데 아니 그 속상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을 잘 아시는데 자꾸 공격당하고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 제가 말을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격을 비꼴 수가 받았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신이 왜 빌미를 줘놓고서 그러느냐 예, 이런 예, 의미로 예, 말씀하셨다고요. 네. 근데 제 경우에는 그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요 절대 기사거리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런 게 논리적인 거 사람들한테 전달해 봐야 재미도 없고. 아니 그리고 자기네 손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기사화 되기 위해서 자극적인 용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 양반은 너.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도 네. 노무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을 때 네. 본인이 이렇게 자극적인 맞아요. 단어로 네. 이렇게 도발을 해서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가까운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뻑하면 그 조기숙 수석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도 떨어뜨리고 이랬다고 저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안보 상업주의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노무현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또 언론에 막 씹히면서 이제 지지도가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브리핑 나가가지고 이 보수 언론에 안보 장사가 너무 심하다 이랬거든요. 네. 이래야 기사가 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좀 고상한 말 쓰지. 안보 상업주의 정도 쓰지 왜 그랬냐. 근데 그렇게 해서 얻어맞아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러면 최소한 타겟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편은 왜 저런 말을 했지?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 맥락을 다 읽어보면 아 이랬구나. 그래서 지지도가 사실은 떨어지다가 멈췄다니까요. 제가 안보 장사하고 오히려 반전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저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이상한 말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도 떨어뜨렸다고 막 제가 나가라고 공격을 받았지만 실제 대통령 지지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떨어질만 하면 제가 나가서 한 번씩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팅을 붙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인식과 이 객관적 사실 통계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게 많은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편이 이렇게 전략 개념이 없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그러면 저 무슨 전략이 있어서 저러나 보다. 그러고 근데 이제 물론 그 노사모 친노 이런 아주 정덕들은 다 알죠. 아니까 지지도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전략 개념은 없고 진보 진영 전술 개념은 있어요. 음식점 와서 뭐 드릴까요? 그럼 전술이요. 썰렁하게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화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잖아요. 하나를 오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지만 그럼요. 모든 게 오해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동영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면이 있다는 거죠. 이 끊임없는 이해 안 가요, 그냥. 오해가. 아, 무슨. 교수님 말씀 듣다가 제가 이거 우리 오늘 주제하고 맥락이 좀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최근에 교수님 제가 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변론 자료를 이렇게 잠깐 봤어요. 네. 요즘 거하고 좀 어떻게 다른가를 네. 혼자 생각해 보려고. 예. 되게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뭘 시비를 걸어서 이 사람들이 탄핵으로 몰고 갔느냐 중에 그게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의문데 대통령이 왜 열린우리당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섰잖아요. 그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서 이제 문재인 변호사도 당시에 이제 그 대리인 중에 한 분이었잖아요.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공천장을 직접 수여했다 이거예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죠. 당연히 청와대로 그랬죠. 불러서 예. 줬죠. 그러니까 굳이 김영삼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공천장까지 다 주고 거기서 공천된 사람들을 상대로 총선 승리를 덕담하고. 독담도 하고 다 끝났는데 그때는 왜 문제 삼지 않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노 대통령은 당 총재를 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지지하는 걸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일부러 당정 관계에 어떤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에 개입을 하지 않고 건강한 정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당정 분립을 했는데 그러고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장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으로서 발언을 했는데 그거는 헌법 위반이네 뭐네라고 시비를 걸고 오히려 그걸 당정을 분리하지 않고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그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항변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그 전에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총재를 겸직하고 공천장 주고 이런 걸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노 대통령 때 그게 너무나 확실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 노 대통령은 또 당원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당원이면 진짜 아니 우리 당이 그리고 이겼으면 좋겠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는 게 코미디죠. 그렇죠. 진짜 그거 그러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지. 그때 제가 기억나요. 우리 과에 이제 영국 교수가 있었는데 예. 니네 코미디 한다고. 아, 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렇죠, 진짜. 에이. 자, 인사 얘기해야죠. 인사.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의 분당 얘기를 했고요. 예, 예. 오늘 인사 얘기, 그다음에 지역개발, 특검 이 세 가지 요소를 마저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제 호남의 이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강준만 교수, 김욱 교수. 예, 김욱 교수 두 분, 이 예. 두 분의 주장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김욱 교수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강준만 교수의 책인지 어디서 예. 언뜻 보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을 영남 비주류라고 표현한 비주류 맞죠. 예. 맞지만 이들이 뭐 학교를 좋은데 안 나와서 비주류라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영남에 김영삼 노태우가 주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비주류가 된 게 아니라 네. 자기네들이 비주류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운동권 사람들이 사실 다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런 거고 자기가 스스로 비주류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비주류의 길을 택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간판만 빨리 뗐으면 벌써 정치를 몇 선 할 수 있었던 몇 선 할 수 분이에요. 있었는데. 예, 무소속으로만 나왔어도. 무소속으로만 나왔어도. 그렇죠. 예, 시장도 네, 될 수 있었고. 음. 근데 왜 그거를 비주류가 하여튼 이 호남당에 와서 왕초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제가 대목을 본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 영남 비주류가 예. 호남당에 와서 왜 대장을 하느냐? 예, 예. 그게 이제 영남 패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깔려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심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를 무시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보수적 시각이 아니냐. 그러니까 호남 기득권들이 저는 보수화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얘기를 이제 그동안 쭉 해왔는데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하는 것들이 다 오해가 되고 좀 그렇죠. 호남 정치인들은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고 그래서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없죠. 이득만 봤지. 네. 호남 출신으로 어디 다른 관료 조직이나 무슨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혹시 뭐 지역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정치인들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호남 쪽, 예. 호남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특히 지방자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유, 거저먹는 게 많았지. 무슨 아니 피해를 그리고 봤어. 사실은 수도권에서도요. 네. 호남 향후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호남 출신이 아니면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인 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런 고충을 토로하는 분이 많았잖아요. 수도권 예, 의원 예, 중에 예, 내가 호남 예. 출신이 아니라서 좀 예. 힘들다. 아, 여기도 있네. 아니, 나는 우리 동네 호남 향후회 분들하고 친하니까 네. 이 비호남 출신 분들이 또 호남 향후회하고 잘 못 사귀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사귀니까 한 분 중에 그 간부가 있는데 여기 정 의원이 말이야. 원래는 전라도 사람이래. 이 원정만 바꿨지 순천 사람이 아 우리 옆 동네 사람이요. 근데 그걸 내가 저 아닌데 어떻게 그래? 예, 예. 그 양반이 가는 데마다 술만 드시면 여기가 순천 우리 옆 동네 아버님도 내가 잘 알아. 그냥 가만히 있었어. 최근에 페북이 저한테 네. 조 교수님은 전북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전국구에 나와서 노 대통령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호남인 줄 알았다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호남이 아니다는 네, 얘기를 했는데도 그 뒤는 안 들린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입력되면 그 호남 사람으로 좀 덕 좀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저기 이지아만 보면 포항 사람이라잖아 맨날. 거기 경주야 어디야? 경주. 경주인데 한 번 입력이 포항으로 되니까 계속 포항으로 보이는 거야. 인사 문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인사 문제 해야죠. 예. 그래서 인사 문제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호남 분들을 얼마나 중용했냐 하는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데이터가 네. 많이 나왔고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쓴 책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호남 출신 중에 장관 한 분들을 쫙 썼는데 네. 호남 분들이 저한테 막 메신저로 보내는 거예요. 네. 이분도 빼놨고 저분도 빼놨고 왜 이렇게 네. 빼놨냐. 그러면서 그럴 만큼 사실 그러니까 호남이 반으로가 아니라 이제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남 분들 사실 대부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서. 알고 또 뭐 호남 출신을 많이 시켜야지만 선이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런 건 있어요. 있는 것 인사홀 때 같아요. 받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 근데 이제 그 제가 강준만 교수를 홍보수석일 때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전주까지 가셨어요? 예, 만나러? 두 번 갔어요. 강준만 교수를 만나러.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두 번 찾아갈 게 아니라 청와대로 한 번 불러서 노 대통령을 만나게 할 걸. 왜 그때는 그걸 못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싶은데 뭔가 저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나게 했는데 싸울까봐? 대통령과 강준만 교수가 화해를 못하고 헤어질까봐 제가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을 갔었는데 한 번은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예.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다 안 끊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오겠다. 한 번은 제가 가서 강준만 교수랑 등산을 했어요. 토요일 날 등산하는 모임에 기습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좀 잘 됐어요, 저랑은.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정식으로 전북대 교수들이 초청을 해서 네. 강연을 하고 이제 강연 후 뒤풀이를 강준만 교수랑 굉장히 늦게까지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당신은 비난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강준만 교수가 언론에 저를 한국일보 칼럼을 쓸 때 저를 두 번인가 비판을 해서 제가 간 거였거든요. 아. 근데 제가 간 거는 참여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 거지 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파서 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결론이 내가 네. 이제 너는 비판 안 하겠다. 그리고 계속 참여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제가 강준만 교수를 청와대에 모셔올 생각을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각에 갭을 느꼈던 게 그러니까 영남 패권주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느끼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영남 패권주의라는 용어가 쓰이지를 않았을 네, 때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섭섭함, 와. 소외감 이런 거였는데 조선일보에서 이제 영남 출신 인사를 이제 많이 중용한다. 중요한다. 라는 그리고 뭐 퍼센티지로 막 있는데 이게 막 다 틀려요. 네. 근데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계셨고 저는 그게 이제 충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해명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100분 토론인지 KBS 심야 토론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영남을 인사를 많이 안 했다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라. 네. 한 건 사실이다. 왜 했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떳떳했던 거예요. 왜 떳떳했냐면 그때 이제 추병직, 오거돈 이런 분들 다 공천 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내 참모들, 내 보좌관들을 국회의원 만들려고 준 게 아니다. 영남의 그 주류에 섰던 이 인재들을 우리가 뺏어다가 예. 우리 민주당의 인재로 만들려고 한 거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을 전국당 만들면 정동영이 대통령 나와도 된다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제 열린우리당이었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 되면 호남 출신 누가 나와도 대통령 될 수 있다. 호남의 핸디캡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더 이상. 그러니까 네. 호남의 홀대를 없애기 위한 방어자가 스스로 된 거고 영남에서 민주당 네. 간판을 계속 네. 달고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왕따를 피하는 길은 다수를 만들면은 왕따에서 갑자기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왕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을 다수당 만들어서 이제 호남 왕따를 없애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관들을 영남 사람들을 시키고 네. 이제 그 경험으로 총선 내보내고 이게 이제 강준만 교수한테는 너무나 그 지금 말하면 이제 영남 패권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명을 했는데도 전혀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오해의 골이 깊어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인사위원회 들어가 보면 영호남이 똑같이 과대대표돼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이제 그 김욱 교수 통계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34.7%, 노무현 정부 때 24.3%, 이명박 정부 때 16.2%, 박근혜 정부 때 13.8% 이렇거든요. 호남 점유율이요?
고위공직자 음. 호남 점유율이.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보단 좀 작지만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이 호남 인사 가지고도 사실 언론이 엄청 뭐 그럼요. 비난을 호남이 하고 다 해먹는다고. 철새들도 먹이 찾아 전라도로 간다.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 네. 뭐 이런 제목을 막 뽑았었잖아요. 그렇죠. 잘 썼네. 예. 기사. 그랬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37년간 영남에서 해먹었는데 호남에서 5년간 이거 교정 좀 하기로서니 뭐 네. 어떻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37.4면 진짜 많이 했죠. 네. 했는데도 그거를 정당화할 만큼 노 대통령은 이 호남 홀대를 깨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제 영남을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영남이 금광맥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금광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서 그 뭐 15%에서 30%까지 40%까지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부산은 이제 50이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노력을 호남 홀대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해명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호남이 그 다 과대대표 됐었는데 영남이 과대대표 된 거는 비주류를 키우겠다는 그게 아니라 영남에서 우리 편을 확보해서 열린우리당 이제 나중에는 민주당이 됐지만 그 민주당을 다수정당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목적은 좋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못 하셨잖아요. 그놈들이 다시 돌아서가지고 등대에서 칼 꽂은 놈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면도 좀 있죠. 네. 그런데 그들을 이용해서 유권자들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에 표를 찍게 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중요하고. 왜냐하면 한 번 찍어보면 또 찍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무슨 호남을 배제했다라고 하거나 영남 패권주의자로서 호남을 우습게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진짜 나쁜 놈이거나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양반이 평생을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 돼가지고 호남을 배제하려고 했다는 게 그게 바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거는 근데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보면 믿거든. 그거를.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요,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 출신에 대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그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사람을 좀 잘 보지 못하고 속았다라는 점에서 비판한다면 모르겠지만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호남 무슨 홀대를 호남을 했다. 홀 때 이거는 진짜 놈들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그래서 인천이 그때 굉장히 과소대표 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인천, 강원 이런 데가 과소대표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임기 말에 이제 대통령은 이걸 임기 전체를 보고 이제 균형 인사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균형 인사 비서관이 있었어요. 참여정부에는. 네. 맞아. 그래서 늘 맞아. 인사 한번 끝나고 나면은 통계 내가지고 숫자 헤아리고. 네, 숫자 세서 다음번에 그래서 인천하고 강원이 좀 모자라니 임기 말에는 이제 그쪽 사람 여기를 좀 달라. 근데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권오규 부총리 전화해서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 되고. 인천 있으면 무조건 좀 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무슨 그 균형 무슨 인사라 했죠, 금방? 인사 균형. 균형 비서관. 인사 균형? 균형 인사 비서관. 균형 인사 비서관. 예. 아니 그런 거 있는 거 하나만도 호남 올 때 안 할라 그런 거네. 아니 근데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심하더라고. 그때는 막 원저까지 다 따져가지고 예, 예. 우리가 다 부산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놈이 호남 사람이라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니 호남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 때 부산으로 이사 갔대.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그 인사 홀대는 없었고 오히려 정말 가장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알짜배기 요직은 훨씬 많았죠. 참여정부 때. 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꼭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하는데 어떡하지? 간단하잖아. 전국구도 열심히 듣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를 열심히 읽으면 되지. 맞아. 열심히 관심을 가지니까 바뀌긴 하는 것 같더라고. 책으로 나온 끝까지 물어주마.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세요. 정권 교체하려면 건강도 좋아야 합니다. 봉도사의 제1탄 골방 몸짱에 이은 몸짱 프로젝트 제2탄. 나만 따라해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책임집니다.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끝까지 물어주마. 나만 따라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명부인 김치. 좋은 재료와 최고의 맛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김치명인 박영자 선생님의 손맛.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궈진 영부인 김치. 한 번 드신 분이 다시 찾는 비율이 90%를 넘는 식단의 절대 강자 영부인 김치. 인터넷 검색창에서 영부인 김치를 검색하거나 02-948-1519 02-948-1519로 주문하세요. IMTV 마켓, imtv.or.kr, imtv.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치. 특검 얘기가 더 이게 휘발성이 있죠. 예. 사실은 임기 초였기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 그거?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제가 인수위도 안 들어간 사람을 또 취임사 준비위원회에 넣어놨어요. 그때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 안 한다 이런 거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수위를 발로 차고 들어갔죠. 왜 니네 맘대로 나를 넣냐 빼라 그랬더니 아 교수님도 이제 이미 버린 몸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제 이전에 어떤 분이 또 교수 한 분이 또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발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 철회를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조기숙이 또 철회하면 우리는 너무나 망가진다.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사 준비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선자랑 굉장히 자주 만났죠. 아, 그때요. 그러니까 내가 노 대통령을 거의 청와대 가기 전에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취임사 준비위원회 때 본 거 완전 까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 여러 번 봤었는데 노 대통령이 저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왜 나를 그렇게 돌아가실 때 저한테 굉장히 좋은 말을 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저희 인트라넷 댓글에 좋은 말을 하셨지 저를 끊임없이 무서운 여자로 알고 계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취임사 준비위원회 때 이 대북송금 특검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저를 호남으로 이해했던 이유가 있네. 제가 정동영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때 강경하게 제가 안 된다고 이 당선자가 대통령보다 힘셀 때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마주 앉아서 제가 맞짱을 막 한참 뜨면서 막 둘이 소리 지르고 싸웠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근데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려고 그랬어요? 특검을요. 네. 대통령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걸 첫 법안으로 보내기로 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참모들은 받으면 안 된다.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네. 그랬죠. 근데 대통령은 오히려 받을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풀고 가자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검찰을 못 믿어서. 놔두면 또 검찰이 장난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 예외적인 특검이지. 예. 그동안 특검 보셨잖아요. 예, 11차례 특검이 다 개판이었죠. 매갈이 없는. 예. 아무것도 밝혀내질 못하잖아요. 이강복 특검, 도곡동 특검이 유일하게 그나마 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막 안 된다고 지금 지지자를 배신하려고 그러냐고 그 호남 민심을 어떻게 하려고 이걸 받으려고 그러냐. 그리고 이거는 남북 관계에서 이거는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건 지켜줘야지.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걸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통치행위다. 예. 이렇게 말씀 한마디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왜 그러셨는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통치행위다 내가 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냥 딱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분 또 법률가잖아요 노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안 하면은 이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했을 때 검찰이 하게 되면 이제 김대중 정부의 모든 거래를 다 끄집어내면 예. 누가 어떻게 걸려 들어갈지 이게 판도라 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검찰을 못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은 특검으로 적절히 한정을 지워서 딱 끝내자. 요것만 예. 해서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정몽원 씨가 이렇게 갑자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또 몇몇 핵심 참모들이 이제 특히 박지원 의원이 걸려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죠. 괴로워하시는데 네. 이제 그것 때문에 하여튼 힘들었는데 호남 분들은 이거 배신하는 거 아니야? 찍어줬더니 왜냐하면 이게 영호남 갈등 때문에 불신이 늘 있는 거예요. 더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과 분당을 하니까 네 저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민주당 분들이 가서 네 그걸로 선거운동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호남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게 이제 증폭되는 거죠. 근데 막상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 알아요. 아는데 처음에는 막 이걸 정말 믿는 것처럼 얘기해요. 거기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근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받은 거죠. 네,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가 왜 대선 끝나고 거기를 그렇게 못 갔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갔을 때. 그리고 거기 있는 민주당 조직들이 막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오지 말라고. 2012년에? 그러니까 12년 이후에 12년 계속 이후에. 못 갔잖아요. 못 대선 갔죠. 지고 나서 그 예, 뒤에가 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요? 예, 갔었는데 하여튼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고 차디차고 안 좋았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표는 계속 가고 싶어 했는데 예. 이거 모임을 만들어줄 민주당 조직들이 오지 말래는데 예. 내가 가겠다고 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풀어진 게 또 그 문재인 대표의 이제 사모님 김정숙 여사가 정말 그 제 친구를 시작으로 주말마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그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또 그 사람한테 소개받고 이래서 주말이 아니라 수요일인가 하여튼 매주 1박 2일. 매주 예. 1박 2일로. 섬으로도 다 섬이란 섬을 다 노르셨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전해져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왜 저는 해명을 또 머리는 하냐면 받아들여도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명은 사실은 호남 분들을 위해서 해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수도권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이 또 이걸 다 믿어요. 언론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30대만 해도 열린우리당 그때 우리 좋은 날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특검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 얘기라서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호남 분들이 꼭 모르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근데 감정이 상하고 닫혀 있었는데 그 위로를 그래도 이제 그 하고 또 문재인 대표가 이제 그 당선 가능성도 많아지고 정권 교체의 희망이 되니까. 그렇죠. 정권 교체 희망이 되니까 이제 많이 마음이 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어쩔 수 없는 근데 교수님, 선택이긴 저는 했지만 그 상처라는 지점이 사실은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일을 그거를 호남 정부가 한 거라고 전제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특검한 거를 예. 영남 정권이 들어서서 호남 정권을 해코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왜 그게 대통령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을 한 건데 왜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저기를 했다는 게 무슨 영호남 문제로 돼서 왜 호남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그게? 저는 옛날부터 그게 좀 궁금했어. 근데 제가 강준만 교수를 그 등산 가서 네. 처음 만났을 그러니까 뭐라고 때 하시던가요? 등산 올라가는 입구에서 제가 처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네. 참여정부의 일원이 됐으니 그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예. 그랬더니 그 정말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위로를 드린다. 그랬더니 바로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위로한다고 하실 때 심정이 예.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왜 우리 애들이 뭐 잘못하고 혼나고 나서도 네. 이렇게 달래주면 이렇게 울컥하는 것처럼 이분이 약간 울컥하면서 그 바로 이거야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맺혀 있는 사람이나 위로하는 사람이나 네. 결국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아니 근데 나는- 이분이 난 나중에 이런 거 아닐까? 난 이상해. 뭐냐면 예. 아까 그 조기숙 교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건 통치행위다. 예. 그럼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실 통치행위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범법 행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통치행위한 것을 법적 단죄의 근거로 삼았냐. 네. 이건 사실은 우리 기존에 있었던 호남 정권에 대한 일종의 홀대나 보복성 수사 아니었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는 난 게 그렇게 좀 들리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역대 자기가 지지도가 좀 안 좋을 때 전두환 이제 그 노태우를 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박근혜가 지지도 안 좋으면 이명박을 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자와 차별화함으로써 뭔가 자기의 선명성과 이런 거를 더 그러네. 보이려고 하는 걸로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아니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그것이 호남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려면 예. 김대중 대통령 호남 정권이고 뒤에는 영남 그게 정권인데 아니지. 나는 그게 쳤다. 아니라. 그래야지 호남 그게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을 90몇 %로 지지했던 분들이 예. 노무현은 김대중의 아들인 줄 알고 지지해 줬는데 결국 노무현 김대중 정권을 치더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호남 영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지지를 호남이 지지를 해줬는데 보내줬는데 네, 지지를 해줬는데 왜 그 전임 정권을 전임 치느냐. 정권을 치면서 차별화를 하느냐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 통치행위다라는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거절당한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TV 토론 나갈 때 진짜 어려웠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하지 말라. 전임 정부의 원망을 하지 말라는 게 저희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 카드채 때문에 참여정부 임기 초가 진짜 어려웠어요. 그때 카드 대란. 카드 대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경제 파탄이니 뭐 경포대니 이러면서 경제로 우리가 얼마나 공격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IMF 얘기만 하는 거죠. IMF 난 지 몇 년인데 왜 너네 아직도 이거 수습을 못 하냐. 그러니까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의리남이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하게 해서 우리가 통치행위 얘기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하는 거지. 못하니까 사실 설득을 잘 못했던 거죠, 우리가. 호남민들의 그 배신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뿐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근데 강준만 교수가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다 썼더니 사실이 아니다. 자긴 전혀 기억이 없다. 그렇게 그러시면서. 얘기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서 반론을 또 책에 예, 쓰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180도 기억이 다르니까 뭐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그 박채윤처럼 녹음을 떠나야 돼.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들은 기억이 없을 수는 있지만 말한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호남에 가면은 그 동네 오피니언 리더들 이렇게 집 방문해서도 오피니언 리더 아니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듣고 뭐 이래요. 이제 호남 사람이라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참 얘기하면 처음엔 막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해요. 특검이니 뭐 이렇게 호남 홀대로 막 근데- 공격하다가 예. 막 제가 이제 뭐 통계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 문재인을 싫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대통령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거지. 이러고 또 실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많이 위로드리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나는- 받으셨다면. 나는 특이한 게 어떻게 이렇게 지난 일들을 저렇게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 교수님이요? 예. 그 당시 주역이셨는데 그럼. 아니 그래도 나는 어느 상황에서 주역이든 뭐든 일단 지나가면 기억하기가 싫어 이러면 세상이 근데 앞날을 교수님은 기억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어떻게든 될 고민하신 분이고 그걸 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게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또 책까지 쓰시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야, 그거 다 그때 메모해뒀어요? 아니면 다 기억해갖고 다시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 책 쓰려고 한 게.
이게 이제 기억으로 지난 대선 때 네. 써놨던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때 왕따론도 그 책에 다 있었는데 2012년에. 이게 팟캐스트로 터진 거지. 네. 제가 그리고 진보 언론의 문제는요. 2007년부터 썼어요. 예. 계속 쓰셨던 거구나. 네, 계속 썼던 건데 이제 처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언론들이 저를 좌우해서 다 미워하니까 그렇죠. 네. 아무도 이 책 나왔다 뭐 이런 거 보도를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해주면 돼요. 다른 데 제가 필요 뭐 없어요. 어떤 괜찮은 얘기를 해도요 절대 안 해줘요. 안 해주는데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보도해요. 아니 이 책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왕따의 정치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예, 예. 기억의 습작. 왕따의 정치학. 습작 그러면 조금 이 근거가 부족해 보여. 기억의 습작이라는 귀엽죠. 노래도 표절이야. 있었잖아요. 전람회. 네. 자 지역개발 얘기도 해야 되나요? 지역개발 얘기 그냥 간단히만 네, 간단하게 하면요. 이 하세요. 김욱 이거. 교수 책에 나오는 이 지역개발 통계가요. 다 2013년, 14년 통계예요. 예. 그러니까 13년, 14년 저 박근혜 때. 예. 그러니까 왜 내용은 사실 참여정부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통계는 2013, 14년을 써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참여정부 때 이렇게 차별을 받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김욱 교수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 경상도 비주류들은 사실 주류 가서 붙어서 먹고 살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하여튼 호남 왕따를 방어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방어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마워해야지 왜 비주류라고 무시하고 왜 영남 패권주의란 말을 쓰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어디선가 했는데 저를 그 책에 4번을 깠더라고요. 예. 최다 비판인데. 책에. 예. 근데 이제 호남 왕따가 잘못된 거고, 그럼 방어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고맙긴 뭘 고맙냐, 그건 니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상처가 되는구나.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정말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연하죠. 왕따를 방어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제가 왕따 당할 때 방어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국구 있잖아요, 전국구. 저를 처음 방어해준 사람이 이 문한별 씨라고, 이제 제가 100년 전 조상으로 공격받을 때, 네. 정말 유일하게, 예, 정말 유일하게 이제 저를 방어해준 분이라서 제가 굉장히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네. 이제 최근에도 허지웅 씨 문제로 예. 인터넷에서 많이 반발이 있으니 사과해라라는 얘기를 해준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생일이라 그래서 우리 또 만나서 둘이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왜 그분들은 고마움을 못할 망정 왜 영남 패권주의라고 그러고 이렇게 욕을 할까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김욱 교수님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 말해서 그런데 무슨 반성 기억의 습작이 아니라 반성의 습작. 아니 그러니까 늘 자기는 의도치 않는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지나친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아니 근데 캐릭터에 문제가 있어. 나는 누굴 상처 주려고 막 얘기해도 상처를 안 받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별로 상처를 안 받는 스타일이라서 네. 남을 좀 배려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다면 굉장히 반성해요. 이 나의 단점이 또 드러났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 개발을 보면요. 요새 제 친구가 강주에 있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강주 갈 건데 너무나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 예술의 전당 비슷한 거 뭐죠? 문화전당? 문화의 전당? 예, 그런 게 있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비엔날레 열리는데. 예. 네. 그러니까 서울은 저리 가라고 거의 외국에 온 느낌. 네. 어마어마하게. 그거 보고서 또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김대중이 대통령 돼가지고 지네 동네에다가만 저렇게 의리의리하게 지어놨어요. 그거 참여정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만 아니에요. 들었지. 그거 참여정부 공약인 걸로 제가 지금 조사해가지고 공약이 아니라 한 걸로 조사해가지고 나왔는데 예.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는
광주에 올 때마다 제 고향보다 더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 실현이 제 목표 중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광주 문화중심 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김대중 네. 대통령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광주는 세계 인류 문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요, 문화가 꽃 피워요. 가보니까. 그런데 저는 불만이 있는 게 예, 광주에 5성 호텔이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 5성 호텔에 수영장 있는 호텔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굉장히 허탈하죠. 그 알죠? 수영장 있는. 아니, 그래서 그 내가 5성 호텔이라는 것도 최근에 생겼지. 최근에 생겼지. 예, 그 없었어요. 상무지대인가 거기. 예, 상무지구에. 전 가면 거기에 가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그 호텔에 가면 피트니스 센터도 이용을 하고 그렇죠. 수영장도 한번 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수영장이 없어라. 무슨 5성 호텔에 수영장이 없냐 그랬어. 예. 앞으로 짓는 5성 호텔엔 반드시 수영장을 만들어 아니, 그러지 주십시오. 말고 수영장을 만들고 그 위에 5성 호텔을 지는데요. 그래서 지방 교부금 이런 네. 거 보면은 굉장히 호남이 홀대 받은 것처럼 2013, 14년 데이터에 나오는데 홀대 받았겠죠, 당연히. 박근혜 박근혜 정부에서. 때니까. 예.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이제 네, 그래프를 쫙 가지고 나왔는데 보면은 5,282억이었는데 이 국비 보조가 근데 이제 2007년에 가면 1조 5,715억으로 3배가 넘는 거죠. 3배가 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보면은 그 경기 종합 동행 지수라는 건데 이 광주가 이건 이제 책에 그래프 다 넣을 겁니다. 굉장히 사이겠네. 명단 이런 것도 책엔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설득하려면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국구에서 방송한 내용에 근거해서 책을 씁니다. 이런 얘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책 곳곳에 이제 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담한 내용 일부 조금씩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하고 뒤에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많이 넣지 마요. 제 얘기는 너무 허접해갖고 부끄러워요. 아니 그래도 또 그 둘이 재밌게 노닥거리는 걸 또 넣어야지. 왜냐면 농담도 좀 들어가고 이래야지 좀 읽는 사람들은 재밌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광주가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는데 이제 이게 2005년부터 벌써 이제 따라잡아가지고 그러네요. 전국이랑 거의 비슷해지고 더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딱 MB 정부 들어오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교수란 직업은 불편해. 저런 걸 다 찾아갖고 써야 되고. 이거 그 이호석이란 그 전직 기자분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데에서 제가 다 얻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그 김성주 전 의원이 또 이 호남홀대론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또 데이터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또 책에 쓰려고 그러는데. 정동영 의원한테 떨어진 사람이죠. 김성주 의원이. 우리 지난번 가서 한번 만났지. 그 보좌관 출신으로 했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요게 책의 뭐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호남 홀대론이 어디서 나왔고 왜 확산됐느냐를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호남 홀대론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누구냐. 호남 토호들이죠. 호남의 기득권 세력들. 저는 그것도 맞는데 첫 번째로는 이 왕따의 정치학에서 가해자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방어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1방어자를 끝까지 죽여서 제2, 제3의 방어자가 못 나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1방어자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 또 제2방어자로 나오니까 이제 문재인 죽이기가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찍기다시 방어자. 그래서 이 분열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가해자다. 그래서 이 가해자들이 이 인사 홀대니 지역 홀대니 이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냈다. 참여정부 내내에서 심지어는 분열시키기 위해서. 저의 그 사부인 그 강준만 교수의 김대중 죽이기를 보고 제가 언론에 대해서 의식을 갖게 됐고 정치학을 공부하지만 언론에 대한 책을 제가 지금 몇 권씩 쓰고 논문도 제가 많아요. 언론에 대한 언론 분석 논문이. 거의 언론학자 쫓아가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그분이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막 참여정부를 공격할 때 제가 너무 속이 쓰리고 아팠어요.
저도 상처 많이 받았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그 가해자의 분열 농간에 노란하지 말자 하는 거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예. 최변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호남의 토호와 기득권 세력들 예. 저거 하나만 계속 팔아먹으면은 나는 계속 여기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렇게 해서 교묘하게 지역 감정 자극해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게 박모식이 있잖아. 아유 뭐 말할 거 뭐 있어요. 한두 뭐. 명이요. 하나둘이어야지. 아따 이런 잡것들 봤나. 아 진짜 썩을 놈들이야 저것들 정말로 저. 그러니까 진짜 패권 세력이죠. 거기야말로. 아, 그래요? 호남 토호들이.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사실 그런 뭐 그러네, 공천. 진짜 막 우리 홀대 봤는데 우리 단결하자 그러면서 우리 호남 잡년이라도 만들자 막 이런 주장하는 국민의당 간 의원들이 어찌 보면 호남 홀대의 또 하나의 수혜자네. 수혜자죠. 아. 그리고 그분들 중에 사실은 호남 내에서 이런 공천 썩을. 헌금 비리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네. 아,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예. 광역 의원 기초의원 할 때. 네, 공천권 가지고 공천 헌금 받고 다 이러니까 음. 사실 이들이 강화자 역할을 했고 내내 호남홀대로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들이잖아요. 강화자. 네. 아. 강화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언론에서 뿌려주면 이거 가지고 가서 강화자 역할을 네. 호남 기득권들이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호남 패권, 호남 기득권 이분들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는 호남은 싫고 영남만 좋다는 거냐? 이러는 거예요. 호남 기득권이 싫은 거지 사실은요. 문재인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호남 시민의 힘, 지지를 받아서 되는 거지. 교수님, 예.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었고 사드 배치하는 게 한반도 그 한중 경제 문제, 한반도 경제 안보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냐?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너 북핵 찬성하는 거지?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분법 단순 논리. 그러니까 진보가 근데- 되기 참 어려운 게 일단 머리가 좀 좋아야 돼. 전두엽을 써야 돼. 그 이제 가해자, 강화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민주화를 위해서 호남과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보수화되는 거예요. 우리 네. 김수환 추기경도 그렇고 김동길 교수도 그렇고 이렇게 보수화되는 사람들이 바로 호남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령이 높으신 유권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같은 맥락이다. 예.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경상도에서 투표 한번 찍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으면 이게 그 정당과 자기가 일체감을 느껴요. 그럼 이 정당 일체감이 사실은 평생 투표 찍게 하는 거거든요. 20대 때 투표 예. 찍는 게. 그래서 이제 경상도에서 젊은 사람들은요. 그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을 훨씬 많이 찍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뭐 오거돈이니 뭐 추병직이니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공천을 줘서 찍게 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찍는 연습을 시켜준 연습을 거네요. 시켜준 아, 거죠. 네. 그래서 아, 저기 이제 옛날 그 노래도 있잖아. 그 신중현의 미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는지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자꾸만 찍고 싶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민주당이 어쨌든 이길 텐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 30대 표를 어쨌든 많이 긁어 모아야 네. 이게 다음 대선에 또 표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지방선거에 또 표가 되고. 예. 그래서 투표율을 젊은 세대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번에는 참 분위기도 묘한 게 그 문재인 대세로는 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보통 이제 지금 교수님이 우려하는 그런 거 어차피 될 건데 투표 안 할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잖아요. 보수는 언제든지 살아나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또 동시에 있어. 그 이번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 예. 그런 긴장감이 좋아요. 예, 그렇게 왜냐면 긴장해야 돼요. 예. 아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아주 정상적인 이 그 지평은 보수 60대 진보 40이에요. 그렇죠. 저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무조건 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이 네.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진보 정당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중도 보수당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친노가 이런 진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 유권자 고연령층에서는 이념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민의당을 찍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민의당을 찍으면서 뭔가 민주당 평생 찍던 데를 안 찍으니까 찝찝해. 예.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합리화하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홀대됐다. 예.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가면서도. 저들이 저 영남 정권 노무현과 그 후손 문재인은 우리를 왕따시켰다라는 명분을 갖고 호남 민중들과 호남 대중들에게 인식을 왜곡시킨 거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이제 강화자, 그러니까 강화자에 의해서 이제 그 오도된. 추종하는 분들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리화하면 굉장히 편해. 예. 그리고 특히 이번엔 또 그런 면도 있었고요. 지난 총선에는 국민의당 찍은 게 저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봐요. 그러면 채찍질을 가한 거죠. 예, 예.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저쪽으로 이렇게 좀 그 민주당 안 찍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 이제 마음 편히 이제 찍으셔도 된다. 다른다. 왜냐면은 민주당이 진보당 되기 때문에 또 진보적인 걸 또 싫어하는 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이념적 분화니까 또 새누리당 가신 분들도 그렇고 네. 너무 친노 욕하지 말고 그냥 가셔라.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장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숙 교수님 특집, 왕따의 정치학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책은 언제쯤 나오죠? 그 출판사에서 얼마나 아무도 걸릴지 몰라, 모르겠는데. 며느리도 몰라. 아예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원고를 다 예. 보내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늦어도 3월 말에는 나오겠네요, 그럼? 예, 그 3월 말 전에는 대선 나올 것 완중에 같아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팔려요. 예, 예. 말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 예. 전에는 나올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기숙 교수 특집 왕따의 정치학 마치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1, 2, 3, 4.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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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정부